안녕하세요. 문과냥입니다. 요즘은 전세부터 시작해서 대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똑같은 돈을 빌려도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신용등급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불교통 대금을 연체해도 신용도가 낮아지나요? 정답은 케바케입니다. 신용평가사 나이스 지킴이 웹사이트를 보면 신용평가 요소를 알 수 있는데요. 신용평가 요소에는 상환 이력 정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드값,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세금, 과태료 등 내야 할 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5 영업일 미만으로 연체했다면 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요금이 10만원 미만이고 주말과 평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납부했다면 신용평점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나요? 정답은 세무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신용등급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는데요. 신용등급은 나이스 지킴이, 올크레딧 같은 신용평가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해 앞으로 이 사람이 1년 동안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인데요. 그런데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이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직장 아니면 은행과의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또 신용평가를 하는데요. 이를 내부 신용등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주거래은행을 정하면 나이스 지킴이 같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은행의 내부 평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신용평점은 그대로이지만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행원분들께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신용도인데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조회하면 신용도가 깎인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2011년 10월에 금감원에서 이를 개선했습니다. 때문에 신용평가 요소를 보면은 신용조회 정보라는 항목이 있는데 평가 비중은 0%입니다. 또한 신용평점은 올크레딧 나이스 지킴이에서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를 활용할 시 1년에 3번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요. 뱅크샐러드 등 일부 자산관리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팩트체크. 대출을 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나요? 정답은 대출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입니다. 이 내용은 신용평점 평가 요소 중 현재 부채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출, 보증, 채무 등 부채가 있는 경우 개인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대출 전액 상환은 신용평가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대출을 받고 상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문과냥은 노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2금융권 등 고위험업권의 대출은 대출 전액 상환보다 더 파급력이 큰 신용평점 하락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데서나 덜컥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도 많이 내고 신용평점도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팩트체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나요? 신용카드와 신용평점의 관계가 궁금해요. 문과냥도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은 신용거래기관과 신용형태 정보라는 평가 요소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신용형태 정보에 보면 연체 없는 건전한 카드 사용 실적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대출로 추정되는 기관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로 돈 빌리는 거 다 고금리거든요. 이자율이 20%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카드를 긁기만 하고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지만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친구들을 사용을 하면 낮아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신용카드 사용하기 무서운데 신용등급 때문에 신용카드 써야 하는지 궁금하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용카드 미이용자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 실점이 가점으로 반영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출 계획이 없는데 미리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과냥은 카드를 여러 개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신용카드 몇 개를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뱅크샐러드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카드회사 다니는 지인이 카드를 해지하면 반영되는 신용거래 기간이 짧아져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신용거래 기간이라는 평가 요소에서 확인했더니 해지, 탈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카드를 잘라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6번째, 팩트체크. 뱅크샐러드에서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혹시 여러분은 심파일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사용 혹은 대출 내역이 없어 신용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심파일러가 우리나라에서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2016년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중 하나로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실적을 제출한다면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뱅크샐러드에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이 한 일환인데요. 실제로 문과냥도 이 기능을 써봤는데 진짜 오르긴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뒤에 다시 신용등급이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계속 이를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과냥은 구체적인 대출 계획이 생길 때까지는 이거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이 정보들은 뱅크샐러드뿐만이 아니라 나이스지킴이 같은 신용평가 회사에 직접 접속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쓴 뒤 잘 갚고 신용평가 회사에 비금융 정보를 제출하고 카드회사나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의 고금리 대출을 피해야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등급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자분들 모두 신용등급 때문에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